자,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조건 일주일 안에 써야 하는 100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정판 명품 사기, 아이슬란드 캠핑장에서 은하수 보기, 두 개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소비 트렌드에 감춰진 은밀한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제작진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산 물건이 있으신가요? 자, 메인 PD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고비를 샀습니다. 아, 위고비를? 네, 만족감이 좋습니다. 아, 네, 10kg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그 마사지 검사 드렸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저를 위한 거를 아직 에이,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마사지건. 대학생은 뭘 샀을까요? 아, 대학생이구나. 저는 그 세컨드 폰을 샀어요. 세컨 폰을. 메인 폰 쓰는 거 말고 네네. 사진 찍는 용. 사진을 왜 찍으세요? 주로 무슨 사진을? 놀러 갔을 때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여기서 확실하게 차이가 좀 나는 게 뭐냐면,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에 소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 메인 PD님은 자기 몸에 투자. 예전에는 그냥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내가 경험하는 거를 저장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에 대한 만족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경험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진화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새로운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요, 물건에 대한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점점 익숙해지게 되죠. 이걸 이제 소위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딱 샀을 때는 우리 뇌가 이 새로움에 반응을 하는데, 결국 새로움이라는 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쁨은 줄어들게 되고, 또 새로운 걸 다시 원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소유를 위한 소비만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쾌락 적응이 바로 해답인데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새로운 거, 더 좋은 걸 찾고 싶은 욕구가 계속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나를 보여주는 일종의 과시수단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내가 가진 물건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내가 특정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거 자체로 내 이미지를 강화해 줍니다. 그래서 자꾸 끝없이 소유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고요. 이걸 자극하는 게 바로 소위 한정판 마케팅인 거죠. 일단 지금 청년 세대가 소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의 거의 모든 거에 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웬만한 걸 가져서는 나 자신을 특별하게 표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경험을 소비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거든요.
물건을 소유해서 일시적으로 갖는 만족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가 되다 보니까 나만의 기억이 아니라 나의 그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억이 되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놀러 가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그냥 놀러 가는 건 왠지 죄책감이 듭니다. 가서 무언가 하나 얻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얻어올 수도 있게 되는 이런 일석이조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다르다고 지금 어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결국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냐 경험에 대한 소유욕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걸 가지게 됐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작업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으로 이어지죠. 자, 내가 나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클래스에 등록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서 내 능력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게 자신감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물은 같아요. 내가 그 자신감을 점점 증폭시켜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구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맥락이 같다고 보는 거죠. 감정 조절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쇼핑을 합니다. 왜 하시나요? 기분 좀 바꿔보려고. 그쵸? 같은 맥락으로 힘들 때 콘서트를 가고 여행을 가고 무언가를 관람하러 갑니다. 왜? 기분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걸 전체 맥락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같은 목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냐 경험이냐 둘 중에 하나만 소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호하는 거는 있죠.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물질을 소유하는 걸 선호합니다. 항상 내가 산 게 여기 있잖아요. 성장 욕구나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분들은 경험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 하고 싶어. 혹은 다른 사람은 해보지 않은 나만의 경험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겠죠. 오늘 소유와 경험에 대한 소비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트렌드에 자꾸 휩쓸려 가지고 소유를 위한 소비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좋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험을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경험을 소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자원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게 물건이든 경험이든 간에 내가 정말 원하는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충분한 가치 있는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